대구 북구의 읍내동입니다. 칠곡이라는 지명으로도 익숙한 곳인데요. 칠곡이라는 이름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건 고려시대 때입니다. 1000년 전이니까 유래가 참 오래되었죠. 이렇듯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칠곡 읍내동은 조선시대 때는 칠곡 도호부가 있는 영남 지역의 중심부이자 서울로 이어지는 영남대로의 중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영남의 중심부로 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가진 천년 역사를 품은 우리 동네 칠곡의 가치와 정체성,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읍내동은 대구 북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읍내동이 구수산, 팔거천과 함께 펼쳐지고 그 가운데를 따라 예전의 영남대로가 이어집니다. 신라시대엔 팔거리현, 팔리현, 팔거현으로 불리다가 조선 인조 때부터 칠곡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조선 순조 19년인 1819년에 칠곡 도호부가 읍내동에 자리 잡게 되면서 칠곡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구 칠곡의 전역을 이 돌에 새겨 봤는데 우리 대구 칠곡은 삼국시대의 팔거리현이라 했고 달리 인리 또는 북시장이라고 했는데 신라시대는 문헌에서 처음으로 칠곡이라는 지명이 등장한 것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당시에는 팔거현의 벼로로 칠곡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칠곡은 한자로 그러니까 오칠할 때 그 칠에 골짜기 곡자를 쓰는데 통일신라 시기에 원래 수창군의 관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 팔거현이라고 하는데 이 팔거현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칠곡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칠곡은 지금처럼 이제 오칠에 칠자를 쓰는 게 아니고 7칠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골짜기, 구암동을 포함해서 팔거산,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가산산성까지 이르는 골짜기가 깊으면서 여러 골짜기가 있거든요. 팔거현의 벼로, 다른 이름으로서의 칠곡이었다. 이것이 지금의 읍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내동이라는 지명은 도호부의 관아가 있던 읍내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요. 임진왜란 때는 경상가명이 설치될 정도로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읍내동은 이곳에 경상감령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왜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원으로 왔던 명군들 역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듯이 그 명나라의 군사와 우리의 경상감령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임진왜란을 잘 격퇴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됐고 그 이후에 이 대구와 칠곡의 이곳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을 당시의 그 조정에서 인식을 하고 또 이곳은 하나의 작은 고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 도호부와 들어서는 그런 곳으로 격상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칠곡, 이 팔거 지역이 좀 더 역사적으로 중요시 되었고 그러한 자료들이 현재 칠곡 도호부의 주요한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 칠곡 지도에도 전해지고 또 실제 그 유적들이 하나하나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1872년 제작된 칠곡 지도에는 칠곡 도호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관아, 객사, 향교 등 도호부의 관청과 시설물들이 모인 예전 읍내동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칠곡 도호부가 처음 생겼던 곳은 가산산성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가산산성이 축조되었고 그곳에 도호부가 자리 잡게 되었죠. 이와 동시에 팔거현은 칠곡 도호부로 승격하며 지리적으로 부각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영남대로를 지키는 차원에서 가산산성이 들어서 칠곡도호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산산성에 있는 그 칠곡도호부의 행정관서들은 산 정상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견되어 있던 그 우리 도부사라든가 이 관리들도 힘들어했고, 백성들도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너무 멀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소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성정원 일기 등에 나옵니다. 실제 높은 곳에 행정관서가 있다 보니까 불편해지고, 대신 나라는 점차 이제 전쟁으로부터 안정화되어 가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백성들의 이 행정 업무를 보는데 편한 곳. 그래서 구읍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읍이 쉽게 말해서 팔거 사창과 향교 등이 있는 이 팔거 구읍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도호부가 있던 당시의 주요 흔적들이 읍내동 곳곳에 남아 있는데 함께 그 흔적을 둘러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밌게 해설을 해줄 신은희라고 합니다. 고지도로 여행을 하고 있는 김보상이라고 합니다. 도심 속에 이런 하천이 있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하천이 좁아 보이지만 네. 그 옛날 조선시대 때까지는 엄청 넓고 엄청 깊어서 금호강을 따라 이어가는 선유 문화가 너무나 성행을 했었습니다. 읍내동의 모든 역사와 함께 흘러온 이 팔거천을 가까이에서 늘 만날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겠죠. 물이 없었다면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사람이 없었다면 역사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팔거천을 따라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칠곡 도호부 시절의 읍내동으로 거슬러 가봅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유적, 칠곡 향교입니다. 향교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하마비입니다. 네네. 하마라는 뜻이 말에서 내려라. 라는 그러면 그곳은 아주 신성하거나 중요한 곳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향교는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고 성현을 제양하는 기관이었죠. 명륜이라는 거는 밝을 명자의 윤리윤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은 가르침을 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그런데 명륜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워갈 건가에 대한 가치의 뜻을 담는 게 어떤 현판의 이름 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400여 년 전 건축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명륜당. 이곳에서 훈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랑또랑 글을 읽었던 도령들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옛 선비들의 글공부 터전이었던 이곳은 요즘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열리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향교는 1642년 인조 20년에 건립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0년 전에 향교가 건립된 이후로 향교에서 하는 주요 역할은 교육기관과 제사를 지내는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향교를 건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역할을 하는 공립교육기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성전에 성현 25일을 모시고 봄, 가을로 큰 제사를 지내는 석전대제를 지내고 있고 초하루 보름에 분향을 올리는 행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 향교는 오늘날에도 근간이 되는 유교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칠곡 도호부의 육방이 위치했던 곳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은 아담한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칠곡 초등학교인데요. 칠곡 도호부에 육방이 있던 자리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칠곡 초등학교 학생들이죠.
혹시 이 학교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다 그러는데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그럴 줄 알고 쉽게 설명해 주실 해설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칠곡 도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길 건너편에 엄내동 행정복지센터가 칠곡 도호부의 관아 자리였어요. 사또님이 계시는 관아에 그 사또님을 보좌하던 그런 아전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길을 건너서 이 칠곡 초등학교에 이호예병형공이라는 여러 친구들이 잘 아는 이방나리 하는 거 아시나요? 그분들이 여기서 기거를 하고 건너가서 사또를 도와주는 일을 했던 장소가 여기에 있었다고 해요. 당시 육방의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100년이 넘은 학교니까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졸업생으로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혹시 아는 우리 분 계세요? 학교에 유명하신 분.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선생님은 이태원 선생님입니다. 맞습니다. 이태원 선생님이라고 소설가입니다. 뒤쪽을 보면 소설가 이태원 문학비. 칠곡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소설을 썼다고 해서 유명하신 게 아니고 객사라는 소설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방송 3사에서 8.15 특집극으로 드라마를 했었어요. 발 딛고 선 곳에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걸 아이들은 새삼 알게 됩니다. 이번엔 칠곡 도호부의 객사를 찾아가 볼 텐데요. 객사는 외국 사신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하던 숙소를 가리키죠. 칠곡 도호부의 객사는 아쉽게도 지금은 예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대신 그 자리를 칠곡 성당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이치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예전 칠곡 도호부 객사의 모습은 이제 문헌 속 그림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번엔 관아와 내아가 있던 자리로 가봅니다. 칠곡 도호부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바로 예. 칠곡 도호부의 도호부의 관아. 관아트입니다. 선생님 여기 지도에도 나와 네. 있는데 관아 그리고 내아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도호부사가 여봐라 매우 쳐라. 매우 쳐라. 드라마에서 보면 매우 치는 매우 일밖에 안 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 내아는 뭘까요? 내아는 요즘에 말하는 관사, 살림집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사또들이 그렇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네, 네. 이 고을에 수령으로 오면 네. 지금하고 똑같네. 그렇죠. 지방으로 오니까 가족을 집이 데리고 와야 없잖아. 되는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가족이 네. 사는 관사, 집 그렇죠. 그걸 예, 예. 내아라고 하는구나. 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로선 제법 위용을 갖춘 규모인데요. 관아와 내아가 보기 좋게 서로 어우러져 있죠.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 있는데요. 예전 관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한옥 느낌의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칠곡 도호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남대로를 만날 차례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생긴 길은 없을 겁니다. 영남대로 역시 한때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길이죠. 영남대로와 칠곡 도호부는 영화로운 시절을 함께 누린 중마고우 같은 사이라고나 할까요? 여기가 바로 칠곡 도호부 옛길을 오. 이야기해 놓은 벽화글이에요.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벽화가 영남대로. 맞습니다. 영남대로는 조선시대에 우리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그럼 당시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부산까지 가던 직통길을 그렇죠. 영남대로라고 불렀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뿐만 아니라 옛날에 조선통신사가 가던 길이 바로 영남대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꾼들이 집 내고 물건을 팔러 가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처럼 통신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선비들께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영남대로의 딱 코스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습니다. 칠곡 도호북. 아, 도호북길에. 와. 영남대로는 이제 우리 동네 읍내동의 평범한 골목길로 남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이번엔 칠곡 도호부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바로 구수산입니다. 여기는 거의 산책하기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등산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선생님 이제 저기 복원하는 아주 분주한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문헌으로만 전해져 오던 터 하나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굴하고 복원하는 현장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사직단은 복원이 되어 있는 곳이 네네. 있는데 여제단은 문헌에 나와 있는 여제단이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반갑게도 복원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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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는데 뭔가 굉장히 멋있는 어떤 단이 벌써 다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네. 여 국조 올해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는 재단이 있었어요. 여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었는데 그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요구가 나오고 그래갖고 복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이고 여기는 그 양옆 옆으로는 이제 담장이 설치될 건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무엇을 하던 곳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제단은 마을이 형성이 될 때에 3단이 지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직단, 성황단, 여제단인데 사직단은 땅하고 곡식에게 지내는 제사, 성황당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 여기서는 그도 저도 밥을 못 얻어 드시는 그런 떠돌이 귀신이나 아기 때에 이 세상을 떠나간 그런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 여제단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주고혼이나 역지를 퍼뜨리는 귀신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여제단. 조선시대에는 각 군과 현마다 하나씩 설치되었던 국가 재래시설입니다. 기록에만 있던 국가 재래시설이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칠곡 도호부 여제단은 그 구수산에 있다라고 이렇게 칠곡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지표조사 과정에서 구수산 최정상부에 이 여제단의 흔적을 알려주는 기와 편들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칠곡 지도에 반영된 여제단이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정밀 발굴 조사를 했고 실제 여제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에 깔았던 기와 기초시설 그리고 여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의 이 기초 부분도 확인되어서 기록이나 규격 등을 알려주는 그 문헌의 그 사실에 부합하게 이 여제단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읍내동을 벗어나 대구 북구의 구암동으로 가봅니다. 바로 구암동 고분군. 함지산 서쪽 능선을 따라 형성된 신라시대 고분군입니다. 대구 지역에 형성된 고분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고분군의 주인은 신라시대 수장층이라는데요. 무덤의 위용으로 보아 당시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신라나 가야의 고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가치가 더 높다 하겠습니다. 우선 평면적으로 방사성으로 경계를 구분을 해서 거기에 작업 단위별로 그 집단들이 작업을 한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마 이런
적석본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번 구암동 고분군에서 국제적으로도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암동 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발굴된 것은 56호분입니다. 1975년 첫 발굴 당시 56호분에서는 꽤 많은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요. 토기류뿐 아니라 은장식으로 된 철제 칼 등이 다채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6호분은 지난 2019년 재발굴 사업이 진행돼 귀중한 유물이 추가로 출토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금동으로 장식되어 있는 귀걸이에 중간에는 붉은 빛을 내는 유리로 장식된 그 장식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하트 모양의 달린 장식이 있었습니다. 유리 장식이 중간식으로 들어있는 귀걸이는 처음 발굴된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가진 귀걸이는 경주의 그 노설이 138호묘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양상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유물이고 이 유물의 피장자가 비록 무덤의 규모는 작지만 그 피장자의 위상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암동 고분군의 100호분은 아직도 발굴이 진행 중인데요. 대구 칠곡 지역의 자랑 중 하나인 이 고분군이 어서 빨리 복원돼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천년의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팔거산성입니다. 이곳 역시 발굴이 진행 중인데요. 팔거산성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산성과 다르게 완만한 경사면을 가지고 성벽이 축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라시대 산성은 수직에 가까운 성벽을 쌓은 이후에 채성과 치 등이 조성이 되는데 팔거산성의 경우에는 완만한 경사면을 가지고 성벽이 축조된 이후에 채성과 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신라산성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칠곡과 상주를 거쳐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산성이었습니다. 팔거산성은 구암동 고분군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삼국시대에는 고분군과 산성이 짝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분군과 산성의 주인이 같았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삼국시대 유적은 이제 고분군과 이제 산성이 이제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게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분군의 존재는 당시 인근 지역에 이제 중요한 정치적인 제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팔거산성은 이제 신라의 중앙 정부에서 이제 축성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 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팔거산성과 구암동 고분군은 축성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신라 중앙 정부가 이제 신라의 지방 세력을 어떻게 통제를 했는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거산성에서 발견된 중요한 유물은 바로 목간입니다. 이 목간에는 지역명, 관직 체계, 사람 이름뿐 아니라 당시에 쌀이 유통되었다는 사실도 담겨 있다는데요. 이 목간이 발견된 곳은 집수지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물창고. 물을 보관하기 위해 나무로 틀을 짜서 만든 시설인데요. 함지산 팔거산성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목곽집수지 유물이 보존 처리를 위해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산림청 헬기가 동원되어 이 대형 유물을 실어 나르는 진풍경이 펼쳐졌었는데요. 유물 이송을 위해 산림청 헬기가 동원된 첫 번째 사례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목재 구조물을 모아놓은 야외 목재 수장고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이제 대구 팔거산성에서 이제 출토된 이제 집수지의 이제 구조물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러한 이제 유물들은 이제 7세기 무렵에 이제 신라의 목조 건축 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이기에는 정말 야외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유물을 이렇게까지 유지하는 데는 인부어르신 5명과 연구원 선생님 2명이 1년 내내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문화재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품은 그 옛날 산성 본연의 모습이 우리 앞에 완전히 드러날 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그 유적들에 대해서 우선은 다양한 역사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발굴이라든지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그 가치를 집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복원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읍내동으로 돌아와 칠곡 도호부 옛길에 활기를 불어넣는 투어가 열렸습니다. 옛길 투어는 이태원 문학관에서 처음 시작되는데요. 소설 객사가 바로 읍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인데도 아침 일찍부터 참여자들이 모여 기대감을 모으는 중이네요. 제가 사는 고장에 여러 히스토리가 있는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오늘이 그 출발점이고 여러 군데 좀 소개를 받아서 다녀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설 객사의 연극 공연 영상을 관람으로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됩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국유사 뭐 공자 맹자를 모시는 유림의 성역이제.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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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거역 4번 출구에 내리면 바로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문학관까지가 이태원 거리예요. 여기 있네요. 뭐 있네요. 여기. 예. 객사.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가 새로운 오늘을 만나 다시 이야기가 되는 경험. 그 경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읍내동을 속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고 또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갔을 때 14일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칠곡 도호부 옛길에 선현들이 남긴 발자취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읍내동의 구수산 자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복원 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되면서 여제단이 말끔하게 얼굴을 드러냈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발굴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올 4월부터 정비 복원을 했었습니다. 이 속에서 나온 주요 유적이 크게 보면은 조선시대 여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절터, 이 두 개의 큰 유적이 나와서 1800년대에 제작된 칠곡 지도뿐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 이 여제단이 확인되었지만 실제로 복원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제단에 대한 발굴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또 여제단 복원한 것도 처음이라서 앞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많이 오게 되고, 여제단과 함께 이 구수산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가까이에 통일신라 시대의 흔적이라든지 고려시대의 흔적들을 눈앞에서 오늘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여제단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발굴하고 했는 것을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하니까 있잖아요. 너무 멋져요. 제가 해설사라서 너무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제단 아래편에는 학습관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학습관은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해 우리 지역 칠곡을 공부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장소로 잘 활용되길 바라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많은 것이 바뀌고 변하지만 칠곡 도호부 옛길에 남은 흔적들이 변함없이 들려주려는 이야기에 우리는 자연히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며 우리에게 대물림되어 온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새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칠곡 천년의 역사와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먼 미래에는 또 어떤 이야기와 삶이 펼쳐질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